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미뤄왔었던 대통령에 대한 직공을 이제는 펼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렇구나. 이 전략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옳은 전략이에요? 그런 전략이에요? 손지은 기자 취재 오래 하셨으니까. 지금 대통령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조금씩 직접 비판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싸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권 상황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힘의 당원이고 이 정부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이게 지금 이 전체적인 절차가 다 무리수가 돼 있고 대통령이 그 당대표한테 내부 총질 이렇게 표현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우세해도 문제는 계속 이제 시간 지날수록 이준석은 무엇과 싸우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묻기 시작을 할 거고 이게 흐릿해지면 이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게 사실 마땅치 않거든요. 그럼 지지층에서 내부 총질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라기보다도 자기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리고 지지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인 프로는 어떻게 보세요? 김태현의 정치쇼. 여의도 정치인들의 말을 해석하는 여의도 정마리아 시간이 돌아왔어요. 두 분 모셨습니다. 정치 거기서 안윤상 거기서 김수민 시사평론가 피처링. 근데 오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펠로시 안 되죠. 김진표 의장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봐요. 오늘은 아이템에 대통령하고 한 장관 없거든요. 이재명 저 의원 되고 근데 이준석 대표 연습을 해야 돼. 매일 나오는데 이준석 그렇죠. 대표도 특유의 쪼가 있는데 그걸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 자, 제 오른쪽에는 김태현 최정치부 기자. 이제 나올 때도 됐다 단독. 근데 일단은 조용하다. 서울신문의 손지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지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 꺼졌을 때 하는 얘기나 밥 먹을 때 하는 얘기 그런 걸 기사로 쓰시면 이게 다 단독이야. 뭐 그 다음에 취재 활동이 원활해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렇죠. 실시간 검색어로 손지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절대 성대모사가 불가능하지만 지금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방한 얘기 좀 해볼게요. 여기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전 논란하고 대통령이 만나는 게 맞았냐 안 만나는 게 요거 있잖아요. 이 의전 논란과 관련한 여의도 정치권의 말부터 좀 들어보고 얘기 시작할게요. 의회에서 방문할 때는 영접을 의회에서 나가서 합니다. 그게 세계 공통의 의전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나가지 않은 건 당연한 거고 국회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휴가 중이라서 안 만난다 해서 다시 만남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만남이 없다고 연이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외교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아마추어들의 창피한 국정 운영입니다. 지금 중국하고 상당한 마찰을 빚고 지금 한국을 방문하시는 거라서 저는 뭐 대통령께서 낸시 펠로시 의장을 꼭 만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그다음에 민주당의 박홍구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우상호 비대위원장 얘기 들어봤는데 일단 제가 내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은 우상호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칭찬한 건 취임 후에 처음이다. 처음인 것 같아. 일단은 잘 안 만난 거 잘한 거라고 그 얘기 처음이다 하고 일단 의전 논란부터 좀 짚어볼게요. 아니 제가 이제 보도만 본 거로만 제가 머리 들어온 거 정리를 해드리면 왜 안 나갔냐? 이거 국회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국회에서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 측하고 우리가 협상을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너무 밤에 오고 그래가지고 미국 측에서 안 나와도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안 간 건데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미국 대사관 관계자 발로 펠로시 의장은 불쾌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막 이래요. 네, 이제 펠로시 의장이 불쾌했다는 보도가 먼저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이 공식 방문의 주체인 대한민국 국회 그리고 외교부,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이 다 비슷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일단 이번 일은요, 이제 펠로시 의장이 국회의장을 만나러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체 주관은 대한민국 국회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서로 삼권 분립을
이렇게 잘 지켜준 적이 없었는데 서로 일을 미루면서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동맹을 과시하는 그런 장치들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외교부랑 국가안보실이 네, 안보실이 모두가 이렇게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을 좀 미숙하게 처리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53 미군 공군 기지는요 미국 측 이제 기지기 군 그렇죠. 기지기 때문에 좀 협의를 많이 해야 되고 미국 측에서 이제 원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제 우리 측에서는 외교 결례가 아니고 협의가 다 된 상황이다. 미국에서 오지 말라 안 해도 돼 이렇게. 네, 그런 공통적인 설명이 나왔으나 네. 그런데 이제 외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예술의 영역이라고 하고 네. 외교는 이제 나중에 다시 찬성할 만큼만 반대하는 게 외교다 뭐 이런 말도 하거든요. 굉장히 좀 병원이다. 네, 이렇게 좀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게다가 설명이 너무너무 부족했고요. 그리고 문제는 미국 측이 원하지 않았는데 어젯밤에 펠로시 의장이 일본으로 떠날 때는 굳이 또 그 늦게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나가서 혼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네. 한미 동맹 그다음에 한미 의회 차원의 이런 협력을 또 강화할 수 있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어제 좀 재밌었던 게 여권과 보수당에서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야권에서는 잘했다. 약간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죠. 우상호 네. 비대위원장 칭찬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일단 김수현 변호사 어떻게 봐요? 의전 논란. 이거 진실 게임인가 이것도. 근데 대통령실, 국회, 외교부에서 다 공통적으로 아이 미군이랑 안나극을 한 건데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셋 다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 네, 근데 펠로시 의장이 돌아다니는데 여기저기 나라들을 돌아다닐 때 뭐 한 명도 영접을 안 한다거나 그런 적 또 없었죠. 그 나라의 정상을 안 만난다거나 네. 이게 지금 한국만 그런 거는 맞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면은 좀 영접이나 이 대접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그립은 안 좋긴 하더라. 예, 한간에서 이제 국회가 담당하는 거 아니냐. 네. 상대가 미국 국회 의장이기 때문에 한국 국회가 담당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거 맞는 얘기긴 하죠. 네. 근데 이게 국회의장 간 회담을 위해서 들어온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안 자체가. 그렇죠. 손님인 그렇죠. 것이고 그러면 뭐 행정부라고 해서 뭐 영접이나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사실 이 펠로시 의장을 맞이하는데 가장 적격인 인사가 있었어요. 누구? 장관인 동시에 국회의원인 박진. 그렇죠. 근데 하필 박진 장관이 해외 순방 중이었다. 네. 하는 거. 네. 어제 아세안 관련 회의를 위해서 캄보디아로 출국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까 박진 장관 있어서 나갔으면 딱 맞았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근데 거기 또 미국 네. 측에 원래 또 아는 사람도 많고. 뭐. 이거 사실 이제 어제도 정부 측 인사, 국회 측 인사, 대통령 누가 나가는지도 문제였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딱 맞는다가 안 됩니다. 그거는 외교상으로 이제 양측이 그렇구나. 다 격을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분 얘기는 미군이 미국 측에서 안 와도 되겠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좀 잘 좀 조율해서 예쁜 그림을 만들어서 된다 뭐 이런 취지시구나. 네. 그리고 만약에 미국 측에서 정말 원하지 않았다면 그걸 또 나간다고 우겨도 그것도 외교적인 결례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제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계속됐고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이 만나는지 마는지를 두고도 말이 계속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혼란 상황을 좀 가중시켰고 너무 미숙하다.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시아 순방 중이고 다른 국가들과 또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 가디언에서도 윤 대통령이 중국을 달래라고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았다. 뭐 이런 해석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여당이 역할을 좀 잘 해주면 이게 단순히 뭐 행정부의 일이다 혹은 국회의장 쪽의 일이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여당이 지금 바쁜 것 같아요. 전국위원회 사문 이거하느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사실 낸시 펠로시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건 뭐겠습니까? 미국에서는 국회가 국정을 주도를 하고 그렇죠. 예,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사례죠. 예전에 한 15년 전에 한국 사회에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그때 한미 FTA 추진할 때였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주로 통상 관료들이 주도를 했었고 대통령 위임을 받아서. 근데 그때는 미국 국회가 한미 FTA를 주도했었어요. 미국 쪽에서는. 근데 미국은 입법부 위상이 엄청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본 또 의원 외교를 잘하는 나라로 그럼 내가 분류할 그러니까. 수 있고. 근데 한국이 유독 저는 의원 외교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편이다. 그럼 국민의힘이나 이런 여당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국정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아니 여야가 이걸로, 지금 바빠. 다 당권 경쟁하느라고. 이걸로 다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김수현 평가 보시기에는 대통령이 만나는 게 맞았어요? 안 만나는 게 맞았어요? 아 진짜 대통령 하기 힘듭니다. 미국도 보고 중국도 보고 도리도리 하느라 힘듭니다.
네, 저는 굳이 걸라면 이게 꼭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만나는 게 좋았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좀 강요를 받고 있는데 미중 갈등은 저는 뭐 단기간에 끝날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극적 타결 이런 건 없을 것이다. 없죠, 이거는. 네, 뭐 심지어 2-30년 갈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근데 미국이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는 일이 있을 거예요. 예, 칩4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주제일 텐데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안 들어줄 수 있는 주제들이 나중에 나올 거기 때문에 잘 보일 수 있을 때는 좀 잘 같이 이렇게 이렇게 짝을 맞추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뭐 오늘이라도 만나야 된다 이제 이런 페이스북을 썼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연극 볼 시간은 있고 왜 안 만나느냐 이게 좀 화제가 됐는데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지만 의회의 기능이 워낙 세고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때 그거를 막아서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시켜 준 것도 사실 미국 의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의 지적도 윤 대통령이 이거를 뭐 카운터파트가 의장이라든지 뭐 격이하든지 이런 걸 따질 게 아니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손지은 기자도 그러면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만나는 게 맞았다고 보세요? 일단 아마 대통령실에 엄청 고심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도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실 이 순방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은데 문제는 이 고민을 조용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버리고 전 세계가 알아버린 게 문제였고, 저는 이제 그런 외교 측면을 떠나서는 펠로시 의장이 저는 진짜 특히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왔고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가 센 여성인데 가장 그 일제강점기에 힘없었던 그 한국 소녀들의 고통에 공감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만났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냐면은 윤 대통령이 그 당선인 시절에 훨씬 격이 낮거나 이런 미국 측 인사들도 전직 인사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과거 대통령들도 뭐 펠로시 의장보다 어떤 나라에서 훨씬 파워가 떨어져 보이는 사람들도 휴가를 깨고 만난 적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특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중국과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과의 문제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굳이 얘기하면 만나는 쪽이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9378님께서는 근데 환영하는 모습처럼 안 보여서 중국에서는 저희한테 트집 안 잡는 거 아닌가요? 지금 대만은 엄청 힘들어 보이던데요. 안 만나는 게 맞았다. 전략적 모용성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김경태님께서는 20년 만에 서열 3위가 왔는데 의전 안 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먼 곳에서 온 손님인데 예의가 아니죠.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네 하셨고 만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자, 제일 중요한 의견은 김용직님 의견입니다. 왜? 저는 게스트 중 두 분이 제일 좋아요. 커피 당첨. 정말 맞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요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저 이준석 대표 오늘 또 썼죠? 페이스북에 한 15분 전에? 20분? 네, 방송 직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겼고요.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느낌이 오늘 난리 날 것 같아. 네, 일단 본인을 내부 총질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 그 인식 자체가 한심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대표가 내부 총질한다는 문장 자체가 형용무순이다. 당대표를 따라오는 게 당원들이고 당 소속원인데 당대표가 내부 총질한다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상황이 거꾸로 됐다라는 거를 이제 지적을 한 거고요. 한심하게라고 한 게 윤 대통령이라는 말은 없지만 윤 대통령이 그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며칠째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율 위기의 핵심이 뭔지 국민들은 모두 다 압니다. 윤핵관의 핵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간호 아닙니까?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이준석 대표는 적지 않았는데요. 이제 당시에 탄핵 이후에 대선을 치르면서 맨 처음 움직임은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후보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바른정당이 창당되고 유승민 전 대표가 후보가 됐고 이제 중간에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들이 보통 이제 그 당시 심상정 대선 후보의 표현으로는 야반 도중에 이제 탈당을 해서 홍준표 후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대선 중간에? 네. 이것은 야반 도주입니다.
아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토론회에서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유승민 후보 당원 그 옆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야반 도주를 했는데 굳세어라 유승민 이러면서 화이팅을 외쳤던 그 TV 토론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대표가 저격한 거는 장제원 의원으로 왜냐면 장제원 의원도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을 후보로 밀었었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리고 방송이 시작되고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뭐를 조금 더 올렸으면 또 썼어요? 추가를 네네. 했습니다. 이제 조금 추가 내용이 있는데 오늘 그래서 당이 비상 상황인지 표결한다는데 당의 최고의 구성원은 누굽니까? 원내대표는 사퇴를 했나요? 이제 지금의 상황을 비꼬는 저격하는 글을 하나 더 그러니까 올렸습니다. 비상 상황이면 지도부 다 없어야 되니까 원내대표도 물러나야 된다 이 얘기인 거구나. 지금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고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경 원내대표입니다. 정치적 사퇴 선언만 한 거고요. 오늘이랑 다음 주 일정이 되면은 다음 주에 권성동 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해야 합니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송 기자. 네. 송 기자 얼마 전에 깜짝 놀랐다며요. 용피셜 이 단어 보고. 그게 바로 그제죠. 그제?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과 사이가 안 좋은 거는 모두가 네, 전부 다 아는 거죠. 몰랐던 분들은 다 없는데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대선 후에 썼던 구사했던 전략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분리하는 전략입니다.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윤핵관들이 중간에서 참칭을 해서 나와 사이를 벌린다. 이게 이제 기본 스탠스였는데 좀 호가호 이론이구나. 그제부터는 용피셜 용산 대통령실을 직접 저격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7월 5일 도하 스태핑에서 전 정권에서 더 훌륭한 장관이 있었냐 이 발언을 직접적으로 나와서는 안 될 발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오늘까지 내부 총질 얘기까지. 네. 용피셜이란 단어는 원래는 이준석 대표가 쓰지 않았었어요. 오피셜. 예, 네. 원문에는 오피셜 처음에는 오피셜이라고 썼는데 수정을 그러니까 페이스북 보면 수정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일부러 수정을 했습니다. 용피셜이라고. 그럼 이준석 대표는 뭐예요? 그거 한번 해보자 이건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 이제는 강을 건너지 않았는가 싶어요. 이제 그러니까 돌아올 다리를 그냥 불살라버린 거예요? 일단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의 대표 복귀로서의 여지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완전히 대통령하고 선을 긋는 것은 자제를 해왔던 것이죠. 혹시 근데 이제 6개월 후에 복귀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네, 여러 가지 그 대통령하고 틀어졌을 때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는 뭐 그 문자 메시지도 공개가 돼 버렸고 또 비대위로 전환을 하면서 대표로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는 방이 그 책상을 뺀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미뤄왔었던 대통령에 대한 직공을 이제는 펼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렇구나. 이 전략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옳은 전략이에요? 그런 전략이에요? 손지은 기자 취재 오래 하셨으니까. 지금 대통령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조금씩 직접 비판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싸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권 상황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힘의 당원이고 이 정부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이게 지금 이 전체적인 절차가 다 무리수가 돼 있고 대통령이 그 당대표한테 내부 총질 이렇게 표현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우세해도 문제는 계속 이제 시간 지날수록 이준석은 무엇과 싸우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묻기 시작을 할 거고 이게 흐릿해지면 이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게 사실 마땅치 않거든요. 그럼 지지층에서 내부 총질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라기보다도 자기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리고 지지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인 프로는 어떻게 보세요? 윤석 대표 네. 왜냐하면 예전에 윤석 대표 처음 징계 나왔을 때 두 분 손징계 전도 마찬가지지만 김수인 평론가도 말 너무 많이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조언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이준석 대표 요 흐름들은 네. 옳은 전략이에요, 아니면 그런 전략이에요? 저는 이미 좀 뒤틀렸다고 보는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할 거면 미리 했었어야 된다. 미리? 예, 예전부터 그러니까 정권 초기부터 지금 나오는 얘기도 인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도어 스태핑 발언. 근데 본인이 대표에서 이제 떨려내는 게 확실해 보이니까 이제 와서 비판을 하는 거는 대표직을 그냥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땐 좀 스텝이 꼬였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부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 했을 때 대표직 복귀는 뭐 실질적인 목표로 두지 않는 것이 예, 일단은 본인한테 닥쳐와 있는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털어낸다면 뭐 그거는 나중에 다시 정치적 미래가 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물론 뭐 법적인 대응 이런 건 할 수는 있겠지만 대표직을 사수하고 뭐 그걸 복귀하는 거 이것이 제1의 목표는 아니게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정 PD가 올려줬는데 이준석 대표 오늘 페북에 썼다는 삼성 간호 3개의 성을 가진 노비 이거잖아요.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말이랍니다. 여포가 정원인과 동탁을 양아버지로 섬겼기 때문에 성 3가진 종놈이라는 뜻으로 장비가 지어준 아주 멸칭이라고 하네요. 이준석 대표 삼국지 되게 좋아해. 예전에 뭐 비단중원에 3개부터 시작해서. 삼국지도 그렇고 이번 주에는 반제재앙을 이번 주 지난주 하도 썼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가 언데드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가지고 기자들끼리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은 사법 리스크 얘기 이제 있는데 김수현 평론가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된 부분들이 네. 이재명 의원의 말 바꾸기를 가지고 당 내에서도 좀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법인카드 문제로 수사받다가 돌아가신 분 김모 씨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 차량에 운전기사였다. 이 보도가 처음 나갔었죠. 근데 처음부터 뭐 그 해당 차량은 아니고 앞에 차량이었다. 이렇게 설명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했다가 이제 선관위 회계장부가 나오니까 선행 차량이었다. 근데 사실 선행 차량과 수행 차량의 본질적 차이가 있는가? 수행 차량이 있기 때문에 앞에 앞서가는 차량이 그렇죠. 있는 거고요. 크게 보면 한 팀이면 그 차량도 수행 차량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사실 사법 리스크라고 했을 때는 사건의 명확한 진상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의 리스크를 얘기하는데 이때 리스크를 부풀리는 것은 정치인의 대응입니다. 대응을 잘못하면 더 부풀려지는 것인데 현재로서 이재명 의원의 대응은 이게 거짓말 논란을 또 추가적으로 양산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아요? 김수현 평론가 보시기엔? 그게 이제 글쎄요. 지금 근데 너무 설명을 안 했어요. 수달이 지났잖아요.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법인카드는 어떻게 된 일이고 또 배아무개 씨 총무과 직원으로 채용됐던 배아무개 씨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이 기본적인 의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경찰의 소환 조사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더라도 대중 앞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맞고 특히나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걸 피해서는 안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봅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에 이렇게 봅니까?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의원이 분명히 지난달 30일에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다. 무당의 나라라서 그렇다. 내가 공격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계속 새로운 사실 나오고 또 그 사람이 뭐가 아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지금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은 이거를 본인에 대해서 검경 그리고 뭐 집권 여당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사실관계가 틀려지면은 당에서 우리가 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를 당이 모두가 짊어져야 하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마리아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간 좀 더 있으면 재밌을 텐데. 지금까지 손지은 기자 김수민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